제주에는 많은 그 해양문화 자원이 있는데 이런 해양문화 자원을 어떻게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강생 여러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해양 자원, 여러 번 들었을 텐데 그 해양 자원이 무엇인가, 해양 문화 자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양 문화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했듯이 해양과 관련된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총체적인 산물들을 우리는 그 해양 문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문화라고 하면 보통 그 예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술을 포함한 관광의 영역이라든가 어떤 생태 영역 등 다양한 이런 그 하위의 범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안을 끼고 있는 저기 무슨 태평양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해안을 끼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그 해양 문화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답사할 그런 그 지역 중에 하나인 성산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해양 문화 자원이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양 문화 전체는 보통 보면 해양 국가 중에서도 이게 섬을 끼고 있는 나라에서 활발하게 해양 문화 정책들, 보존과 활용 정책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그 유형들로 보면 해양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건강, 이런 유형들의 사업들이 다양한 볼거리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제공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수많은 그 해양 관련된 인문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시킬 것은 데이터화 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토대로 컨텐츠로 가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제는 문제가 뭐냐면 기초적인 콘텐츠 작업, 데이터화 작업, 기록 작업, 보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텐츠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지역도 해양 문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바로 저런 인식에서 해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 문화를 활용하는데, 그것은 우리 당대에만 이용해서 끝내버릴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식 때까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인식을 바닥에 밑바탕에 깔고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이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양문화 활용 사례 중에서 해양 치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해양 치유라고 하는 것들은 1960년대 프랑스 쪽에서부터 이게 발생되어져서 요즘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프랑스, 독일, 일본,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이게 해양 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리조트 관광단지로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시설로 등록되어져서 거기서 우리가 해양 치유를 받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 적용까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양 치유와 관련된 산업들이 발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해양 치유 산업으로 이렇게 불리고 육성되어지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축제는 한 1000여 개 이상 이렇게 행해지고 있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서 축제만큼 좋은 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각 지자체가 앞다투어가지고 이 축제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축제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들을 발굴 육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마다 유망축제, 우수축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게 유망축제인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들불축제. 내래 한 4년 동안 지금 이게 유망축제에 올라가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유망축제에 올라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축제가 아직 마땅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주역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있는데, 이게 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축제 육성을 위한 조례.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좀 더 열심히 잘해라. 그런 의미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근데 201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2011년도에 이게 평가 시행을 했겠죠. 2011년도에도 29개였는데 지금도 29개예요. 그러면 원래가 18년이니까 한 7, 8년이 지났는데도 축제 수가 변함이 없다? 이거는 아니죠. 축제 수는 더 많아졌죠. 그런데 평가 대상 축제는 똑같다는 것.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 사라진 축제가 있고 새로 신규 축제가 들어와서 29개이긴 한데, 근데 축제는 검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게 우선 검토돼야 되는데, 일단 사회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2010년 이후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여기 어떤 정착 주민도 계시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문화가 함께 왔다라는 것들이죠. 수많은 문화가, 한 8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면 8만 개의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8만 개의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50만 개의 문화와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과제가 되어지는 것들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축제에도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죠.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과 기존에 해왔던 우리 선주민들의 방식을 재현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어종 중에 뭐가 있어요? 축제로 만들어진 것. 자리돔.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가시가 있어서. 예. 그 다음에 방어 축제가 있죠. 이 두 개 축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자리돔은 작년에 못했어요. 원래 못했나? 원래. 아시는구나. 관심들 많으시네. 왜 못했을까요? 그렇죠. 자리가 안 나오니까. 3년 전인가 방어 축제는 어떻게 했어요? 방어가 없어서 강원도에서 갖고 와서 방어 축제를 했죠. 바로 자연환경의 변화죠. 자연환경의 변화도 축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리돔 축제는 제주에서 할 게 아니라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 해안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축제와 무관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이 문화, 축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컨텐츠라든가 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근데 아까는 그 29개 축제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65개 축제인데, 이거는 그 축제 육성의 평가가 아니라 제도에 있는 축제를 한 이틀 이상 하는 축제, 이걸 쭉 통계를 내보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벤트와 축제는 다르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품 홍보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최되어지는 게 이벤트고, 축제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 화합이라든가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통해서 개최되는 게 축제인 것들이죠. 일례성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빼고 보니까 2일 이상 개최되는 게 3년 이상 개최된 것들이 제주도에만 65개 정도가 있었어요. 보면 예술축제, 생태자원, 전통, 지역 특산물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어쨌든 간에 생태자원. 생태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처럼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어업자원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뭐 고유였던 자원으로서 한라산 식생,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된 게 36개가 되는데, 전통 역사 이것도 뭐 작지 않죠. 탐나문화재라든가 성읍민속축제라든가 독수리였던 그 불미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19% 정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보면 해양 관련된 것만 별도로 뽑아서 정리해 보니까 한 15개, 65개 중에 한 15개 정도가 해양과 관련된 주제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엮어내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65개 중에 해양 관련이 15개면 그렇게 막 작은 편은 아니죠. 개최되는 시기도 보면 축제는 대충 4, 5월 달과 8, 9월 달. 이 8, 9월 달이 많아지는 것은 해양과 관련된 축제가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8, 9월달 축제가 가파른 증가를 보여줍니다. 8월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4월달. 4월달 이게 좀 놀기 좋은 봄이 꽃피는 봄이 와서 놀러가기 딱 좋은 동네니까 축제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65기를 보면 이렇게 분포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좀 그림으로 보면 설명해도 잘 모를 테니까 그림으로 하나씩 봅시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무슨 축제예요? 예, 저게 방해돌 굴리는 장면이죠. 모형이 방해돌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그걸 굴리고 끌고 와서 산에서부터 돌을 끌고 와서 방앗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는 장면을 재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덕수리는 저러한 축제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 불미, 불미를 재현하는 불미가 뭐예요? 쇳물을 녹여가지고 보습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불미죠. 덕수불미가 유명해서 그러다 보니까 불미는 불과 연관이 있고 불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도채비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 소문도 있습니다. 이거 소문입니다. 왜냐면 아까 영감놀이 같은 경우를 잠깐 보셨는데 영감놀이가 도채비잖아요. 도깨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불입니다. 불. 불을 막대를 들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재현하거든요. 그래서 도채비 하면 불과 연결되어서 불미적인 악과 같은 그런 소문도 있기도 합니다. 오른쪽 위에는 여러분 가보셨던 데 같은데 어딜까요? 예, 가파도 청보리. 예, 청보리 축제. 허수아비인데 좀 이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놨죠. 예. 어디 기생 기녀인지 하여튼 뭔지 예. 그 다음에 왼쪽 밑에는 성읍. 예. 예, 성읍에서 이런 초가집 짓는, 누르는 장면인가? 그런 장면인 것 같고. 오른쪽은 이게 고사리 축제고. 그러니까 제주만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한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축제 관련돼서, 콘텐츠 관련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예. 네, 하다만 세계선문화축제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반대로 하지 못한 축제가 이게 선문화축제죠. 선문화축제라고 하는 그 컨텐츠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문화축제의 내용을 무엇으로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성에서 만들어진 것들보다는 이벤트 회사에 의해서 기획되어지고 운영되어지면서 주민이 배제되어지는 제주의 선문화축제, 세계선문화축제라고 이름 붙어 있지만 제주의 선문화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소실되어지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어져 버린 그런 축제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해녀축제, 그렇죠. 해녀축제는 아까 그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그 우수축제, 유망축제, 뭐 최우수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게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협의 조정해서 육성하는 육성축제 분야가 만들어졌는데 탐나문화재하고 이 해녀축제가 육성축제 분야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경합이 어떤 대상이 축제가 아니라 이거는 좀 나중에 경합할 수 있는 축제,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더 다듬어야 되겠다. 아직은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축제 분야에 이게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세련되지 못해요. 가보면. 하나씩 좀 살펴보죠. 그래서 해양을 주제로 한 15개 축제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도 알겠고 보목, 삼양 검은 모래차, 어떤 그 모래, 그 다음에 쇠속가, 돈 냈고 원앙 축제도 있더라고요. 태우, 원땀 축제, 오래물, 산지천, 참굴비, 해녀, 혼인지, 오늘 갈 그 혼인지에서 혼인지 축제를 합니다. 예. 혼인지 축제. 혼인지 축제인데 근데 마을 축제는 아주 작은 그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횟수는 꽤 오래됐어요. 천안단 방어축제 이렇게 해서 한 15개 정도의 축제가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는 좀 아까 15개 중에서 몇 개를 한번 살펴보죠.
원담 축제. 원담 축제는 저기 그 행사장, 메인 행사장이 있고 저 밑에 가면 원담이 있어 원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갔죠? 소라 축제. 여기는 무대가 하나가 있고 옆에는 저렇게 소라 구워 먹는 축제. 창굴비 축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대가 하나 있고 창굴비 시식하고 하는 그러한 축제. 이호태호 축제, 백사장에 무대 하나 있고 부스 몇 개 있고 유일한 거는 태호 관련된 경주인가? 체험, 시승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왼쪽에 있는 게 해녀축제. 저 거리 퍼레이드, 해녀들 퍼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퍼레이드 하는 거고 요거는 표선 해수욕장 가운데 위에 표선 해수욕장에 있는 해비치 축제. 해수욕장 그 한규퉁에 그냥 뭐 트러스라고 하는 무대를 세워놓고 뭐 밴드도 있고 해서 뭐 노래 자랑도 하고 뭐 가요 경연대회도 하고 하는 그런 축제. 오른쪽 위에는 이거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어디 같아요, 저거는? 어디? 아닙니다. 쇠속각. 쇠속각 앞에 그 백사장 있잖아요. 쇠속각은 그 하천 거긴데 이쪽 편에 보면 저게 거기서 축제 무대를 만듭니다. 예. 그 다음 왼쪽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 저기 보이는 게 무슨 봉우리예요? 공항족구띠. 예, 도두. 도두 오래물 축제. 예, 그렇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지 축제. 오늘 가서 보시면 그 안에 저기 집 앞에 저렇게 간단한 간이 무대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이 오른쪽 밑에는 지금 원담인데 아까 원담, 금농 원담 축제의 어떤 체험장 모습입니다. 금농 원담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보수를 하지 않았는데 원래 유형이 좀 많이 남아있는, 저기 원래 유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케이스예요. 원담 축제. 원담 축제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게 그 들물과 썰물에 의해서 고기가 들어왔다 갇히는 거지만 요즘은 고기를 풀어놓고 돈 내고 고기를 잡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 이런 그 축제 아까 쭉 보셨지만 제주 축제, 한국 축제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대략 한 이런 정도 문제들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무대에서 공연하고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말고 연출이 안 돼 있다는 치밀한 연출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각본에 의해서 놀아야 되는데 각본 없이 놀라 그러면 놀아본 사람이야 놀겠지만 안 놀아본 사람들은 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축제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질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지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잘할 수 있어 하는데 연출을 할 줄 모르는데 잘한다고 하는 거는 본인들은 잘할 수 있고 잘 놀겠지만 방문객들도 잘 노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는 이게 획일성 문제가 관주도형이었을 때 획일성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민간 주도로 넘겼는데도 이게 획일성, 아까 보셨던 축제 쭉 연상해 보면 무대 만들고 초청 가수 부르고 옆에 부스 만들어 가지고 체험 거의 똑같은 플리마켓 하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차별적인 게 소라 축제는 소라 몇 개 구워 먹고 태호 축제는 태호 한번 타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의 차별성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창의적인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축제 해양자원 유형 분류에 있어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게 재해석하고 지금 어떤 그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자연 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 축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주제는 이게 연관되어져서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축제 가보셨던 거 한번 쭉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그 축제를 하는데 가보셨으면 예를 들어서 보목자리돔 축제라고 하면 보목자리돔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시식, 그 정도밖에 없죠. 공간 같은 경우도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경우와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틀린데 실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만 야외에서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대를 예를 든다면 소극장에서 우리가 연극을 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칼싸움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은 칼을 이렇게 휘두르면 앞에서 바로 보이니까 실감 나죠. 근데 대극장에서 이 작은 칼을 휘두르면 은장도 갖고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지죠.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공간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연출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축제장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야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것들.
아, 부전히 달려야 되겠네. 그럼 잘 되는 축제, 이게 머드 축제, 이게 해녀 축제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령 머드 축제, 해녀 축제. 비교해 보시면 왼쪽 그 머드 축제는 뭐든 이게 머드가 나오죠. 머드가 나와요. 근데 해녀는 해녀 없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출과 주제의 문제가 이게 프로그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들이죠. 그럼 세계적인 유명한 축제, 이게 송크란. 물을 끼얹으면서 복을 비는 어떤 송크란. 태국에서 하는 축제. 이게 의뢰가 이게 일반 방문객들 참가하면서 즐거운 어떤 놀이 축제로 이렇게 바뀐 케이스, 송크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토마토 축제. 얘들이 야채 갖고 이게 던지고 싸움하다가 얘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가지고 이게 크게 토마토 축제로 변질이라고 보면 발전한 그러한 어떤 그 축제. 이거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삿포로 눈 축제. 눈이 많은 동네인데 이걸 좀 이게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동네 사람들이 눈사람도 만들고 뭐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재밌네? 내가 이걸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축제가 되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축제가 됐네? 지역이 부정적인 자원이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바뀐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예. 외육관 보면 그러니까 어디예요? 산천어 축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프롬도고 그런데 그냥 뭐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고기 낚는 건데 혼자가 아니고 대규모로 발생되지니까 이게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묘미를 발생시키는 축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쭉 이게 보시면서 느낀 게 뭐예요? 국내, 제주도에 있는 축제, 해양 관련된 축제 몇 개 보셨으니까 또 가본 짐작이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에서 잘 되는 축제를 아까 잠깐 본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맨 위에 잘 되는 축제는 뭔가 해석해내는 것들 이게 좀 있다는 것들이죠. 원형 재현이 아니고 해석해내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 일탈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단체로 집단으로 하는 집단성이 엿보이는 것들. 그러면서 이게 카타르시스가 발생되는 것들이고 그 과정에서 재미와 흥미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특정한 지역 주민이든 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작위 방문객 누구나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국내 축제는 저희도 축제는 길놀이 하고 개막식 하고 개막식 때 예국 의뢰도 하고 국기에 대한 경기도 해보고 무대에서 초청 가수 불러서 하고 안 되면 저 노래방 기계 좀 갖다 놔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옆에 부스 갖다 놓으면 그 방문객이야 와서 즐기든 말든 그건 당신들 문제고 그냥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틀 동안 3일 동안 나눴는데 이게 산만해져 버리는 것들이죠. 메인 주제가 있어서 머드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엮이거나 쉽게 단순화시키거나 누구든 기꺼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게 국내 해양 관련된 축제,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내 해양 문화 관련된 축제들이 안고 있는 제도 해양 관련 축제들이 안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역에서 마을 축제 관련돼서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면 우리 동네 해양 관련 축제의 주제를 어떻게 다양하게 주제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주제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주제와 연결돼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서 연결되면서 상승 효과를 발생시킬 때 그 주제성은 보다 분명해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11시에 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문화자원을 동력으로 하는 도시 제주도. 제주의 역사설화와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자원을 통해 제주도 해양문화의 인문학적 가치를 찾아가 봅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재입니다. 제주도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는 이 길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혼인지 연못입니다.
저기 삼성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죠. 삼성이 아니죠. 상공주 뭐라고 돼 있어요? 목욕한 곳이요. 모욕한 곳. 아, 여기 정답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한문이 돼 있습니다. 6글자. 오른쪽에 있는 3글자. 무슨 글입니까? 하니까 상공주 모욕하는 곳이라고 써 있답니다. 그게 정답이죠? 네. 저기 이제 빙고해서 선물 줘야 됩니다. 그죠? 저기 글은 한문이에요. 우리나라 세종대왕님이 주신 글이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멋집니까? 모욕한 곳 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곳이 수련입니다. 신방굴은 신혼방이랍니다. 신혼여행 가서 사는 방.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가 신방굴이라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서 혼례를 올렸죠. 그럼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요즘은? 좋은 발리도 가죠. 해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곳의 왕자님은 신혼여행을 믿거나 말거나 아름다운 한해장성 길을 통해서 신방굴을 여기서 차렸답니다. 그래서 입구는 하나인데 세 팀이에요. 합동 결혼식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세 팀인데 방이 하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하산섬이 일어나면서 방을 3개 만들어줬어요. 왕자님 3분이시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그 안에서 방어하는 측에서 밖에 그 경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그 통로인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냥 이렇게 평지로 한해장성이 평지로 되어져 있고 이 밑에가 자연스럽게 경사가 되어져서 저기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그 한해장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처럼 사람이 방어군이 적을 관찰하고 전투 시에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통로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이 동네 특징이고, 그 한해장성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런 문제점들이라고 하면, 최근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게 한해장성을 만들 때 여기는 이게 보시다시피 주변에 사람들이 안 살았던 지역이잖아요. 마을 아주 외곽지여서 이 돌들이 이 주변에 있는 돌을 갖고 이게 흔한 돌을 갖고 이렇게 축조를 했는데, 마을이 들어선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을의 집담, 밭담 이런 식으로 훼손되어져서 복원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히 여기는 온평리와 신산리는 제주도 개발 과정에서 아직까지 덜 개발된 지역이라서 이런 그 돌들이 자연 그대로 훼손되지만 훼손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복원된 이 형태도 보시면 저쪽에 있는 우리 저 화북포구에서 봤던 돌하고 여기에 있는 돌은 틀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 수가? 그렇지. 저쪽에 있는 돌 같은 경우는 이런 먹돌과 우리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런 돌들을 잘라서 숙성을 했는데, 이쪽에 있는 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먹돌, 이 앞에 있는 돌을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 자원을 활용할 때 지역에 있는 최적화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집을 짓든 아니면 이렇게 성담을 쌓든 이런 그 활용 방법들, 그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들이죠. 화북은 가봤고 한해장성 앞으로 잘 보존해야 될 건데 오다 보니까 호텔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이게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해양문화 길리의 인문학을 배우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이 아름다운 길이 오래도록 보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연찮게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에서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하루 종일 할애를 해서 해야 되고 제주도 문화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큰 도움이나 뭐 얻을 게 있을까 했어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참여하고 보니까 첫날부터 저희가 그냥 탐방만 다닌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강사님의 강의도 듣고 또 어떤 식으로의 탐방이 이루어지는지 듣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교육을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살면서도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저희들이 제주 지역이다 보니까 제주 지역이 이제 산재하고 있는 해양 인문학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해양 자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다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돌들이 하나하나가 화산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생긴 이런 그 지역의 유형들을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프로그램을 했고요. (2018년) 도서관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주시 기적의 도서관은 2004년 개관해 도민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